후텁지근한 비닐하우스 안 공기는 여전히 눅눅합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옵니다. 제 나이 벌써 45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6월 초순인데도 하우스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 소매로 이마를 아무리 훔쳐도 땀방울은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쨍한 햇볕 아래 초록이 무성한 토마토 줄기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 풍경은 매일 똑같습니다. 묵묵히 토마토 줄기 솎아내고 지지대 세우고 물 주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덧 중년 농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은 딱 15년 전 30살 때였습니다. 읍내 시장통 치킨집 아주머니가 외조카인데 착하고 야무져요. 한번 만나봐요라고 소개시켜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꽤나 패기 넘치던 젊은 농사꾼이었습니다.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스타일은 영락없는 농사꾼이었지만 키도 훤칠하고 체격도 다부졌습니다. 키가 180cm나 되었으니 와, 키 엄청 크시네요. 하는 말은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키 큰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그리고 시골 생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줍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5살이나 어렸고 도시 아가씨라고 생각했는데 시골 생활도 괜찮다 하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연애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곧 딸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아영. 그때는 정말 행복에 겨워 매일 밤 설레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5년이었습니다. 결혼 5년차 되던 해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 미용을 배워보고 싶어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평소 꾸미는데 관심이 많았던 터라 흔쾌히 읍내 미용학원에 등록도 시켜주고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며 응원하였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요.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아내를 격려하며 토닥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족에게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업이 좀 늦게 끝났어요. 내일 얘기해요. 피곤해서요. 그 말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러고는 짐을 싸서 훌쩍 집을 나갔습니다. 3살짜리 어린 아영이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였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골 촌구석이 온 남, 그것도 갓난아이까지 딸린 남자에게 누가 눈길이나 주겠습니까? 그렇게 덧없이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갔고 어느덧 40대 중반의 외로운 농사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애인이 생겼습니다. 이 동네는 죄다 지긋한 노인분들만 살고 있어 제가 제일 젊었습니다. 위로는 60, 70, 80 넘은 노인들 뿐입니다. 하지만 떳떳하게 애인을 이 마을에 두고 있습니다. 애인이 생기기 전에는 읍내나 면 소재지에 나가 티켓 다방 아가씨들에게 돈만 쓰고 다녔습니다. 언제 한번 밥이라도 먹어요? 예? 제가요? 뭐 그런 건. 아, 네. 시간이 되면요. 솔직히 하우스 농사가 큰 돈은 못 벌어도 인건비 이상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망간 마누라 대신 다방 아가씨들에게 푼돈 좀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비는커녕 티켓값도 안 드리고 생각만 나면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애인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젊은 양반이 왜 도시로 안 가고 촌구석에서 농사나 짓고 있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라는 사람이 전처와 똑같이 어린아이를 두고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선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겠지요.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두 분 덕분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우고 공부시킨 늙은 두 분을 촌구석에 버려두고 혼자 도시로 훌쩍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뭘 해야 할지도 막막하였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밭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거 전기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네요. 괜찮으시면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선이 끊어져 있어서요. 다시 연결만 해드리면 됩니다. 동네에서 가장 젊다는 점도 도움이 되었지만 군대에서 공병으로 전기 배선이며 기계 수리를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큰 덕을 보았습니다. 전기가 나가도 제가 가서 봐야 하고 농기계가 고장 나도 간단한 고장은 제 손으로 뚝딱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형님,
트랙터 좀 잠깐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요즘은 기름값도 비싸서요. 그래도 잠깐 쓰시는 거면 뭐. 저에게 미움받으면 유일한 트랙터도 빌려 쓸 수 없다는 걸 뻔히 아시니 다들 저를 어려워하고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59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59살 그녀가 애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십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예. 아, 네. 뭐, 저도 밥 차리기 귀찮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8년 전 이 마을로 귀농하였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후 산 좋고 공기 맑은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자 도시에 집을 정리하고 이 마을에 전답과 전원주택을 마련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댁 남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살구나무가 도통 열매를 맺질 않아서요. 뭔가 잘못된 건지 수분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초아라는 품종을 옆에 같이 심으시면 열매가 잘 맺힐 겁니다. 몇 해 지나면 수확도 제법 되실 겁니다. 그때부터 형님 동생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시골 텃세가 꽤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낯선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된 그들 입장에서 토박이와 가까이 지낸다는 건 큰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인연 덕이었습니다. 형님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님은 전형적인 가정주부셨습니다. 평생 바깥일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고 자식을 키우며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순수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우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피부는 어찌나 희고 고우신지 예순이 다 되어가는데도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맑으셨습니다. 웃으실 때면 그 미소가 어찌나 밝고 화사하신지 항상 식사는 하셨나요? 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사는 저를 정성스럽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저는 형님을 몹시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분이셨던 형님은 서울의 지인을 만나러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형수님은 깊은 절망 속에서 앞날을 막막해 하셨습니다. 여자가 혼자 시골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 곁으로 가기 위해 백방으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평당 50만 원에 샀던 땅이 10만 원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땅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분에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몇 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권하였고 다행히 그분은 믿고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무렵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작물을 트럭에 실어 읍내 공판장으로 가려던 참에 차창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개나리빛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모습은 나이가 무색하게 생기 넘치고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살갑고 애교 섞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굳은 마음이 풀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읍내 공판장에 갑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어. 그러시죠?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읍내에 가는 목적은 다른 이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생 새장가는 언제쯤일까요?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그분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촌놈한테 누가 오겠습니까? 멋쩍게 웃으며 대꾸하자 그건 참 큰일이네요. 혼자 외롭게 늙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혹시 마음에 둔 사람은 없으세요? 그런 사람 있었으면 이렇게 혼자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눈길이 가는 사람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야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제가 그 사람이면 어때요? 갑작스러운 말에 말문이 막혀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실룩이는 웃음과 함께 말을 덧붙였습니다. 농담이에요. 당황하셨죠? 그 순간 어쩐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살며시 꿈틀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읍내까지는 꼬불꼬불한 산길로 20분, 덜컹거리는 지방도로를 따라 10분 남짓 달려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읍내 어귀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볼일 보고 얼마나 있다가 다시 내려올 건가요? 3시간쯤 뒤에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딱 3시간 뒤에 여기로 다시 오면 되는 거죠? 예, 이리로 오세요. 형수님은 손을 흔들며 사람들 북적이는 읍내 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공판장에 물건을 내려놓고 곧장 단골 다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천구석 다방의 아가씨들은 생각보다 어린 티가 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살 중후반이라 말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앳된 얼굴에 풋풋한 20대 초반의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공기 속에 후끈한 열기를 식히고 주차해 둔 곳으로 돌아오니 차 옆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나 싶어 시계를 보니 맙소사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많이 늦었죠?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묻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서 타세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어색하게 말하였지만 여전히 말없이 굳은 얼굴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읍내를 벗어나 덜컹거리는 지방도로에 접어들 때까지 연신 눈치만 살폈습니다. 굳게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로 접어들 무렵 무거운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그 여자 다방 아가씨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거 안 하면 못 참을 만큼 그리 힘든가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팔뚝을 잡으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솔직하게 인정하자 뜻밖에도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요. 어서 새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쯧쯧. 한참을 달리다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상대는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외롭지 않으세요? 뜻밖의 질문에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나 똑같은 외로운 처지 아닙니까? 한 사람은 호랍이, 또 한 사람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버렸으니 오죽하겠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봄 햇살이 산허리를 비추었습니다. 누구 하나 옆에 있어줄 사람 없다는 게 제일 힘들지요. 가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만 있어도 사람이 좀 견딜만해지긴 하더라고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형수님은 과부라는 단어가 듣기 싫었는지 얼굴이 붉어졌고 피식 웃기만 한 채 또로통하게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혹시 제가 읍내 다방에서 어린 아가씨랑 껄떡거리며 논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심통이 제대로 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약속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타난 것 때문에 단단히 삐치신 것입니까? 능글맞게 웃으며 짓궂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동생, 그런 짓 다시는 하지 마세요. 보기에도 좀 남사스러워요. 입을 열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하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질투하신 줄 알고 괜히 혼자 설레었습니다.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천천히 열리더니 믿기 어려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 그런 젊은 여자처럼 이쁜 짓은 못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이 들어가는 여자도 젊은 남자. 마음 홀릴 수 있는 다른 묘한 방법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예? 지금 그게 정말 진심이십니까? 갑작스레 훅 들어오는 그 고백 아닌 고백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요. 나도 이제 늙었다고만 생각하였는데 가끔은 아니, 자주 마음이 소녀 같을 때가 있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은 60 가까운 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마음 알아차려 드릴 사람이 있다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작게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런 소리 또 하면 미워합니다. 말끝에 묻어나는 수줍음은 바람결처럼 스쳤습니다. 마치 봄날 첫비처럼 고요하면서도 가슴을 두드리는 감정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뒤로 밤마다 얼마나 외로운지 혼자 지내는 것도 괴로운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자꾸만 더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기대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도 요즘 들어 자꾸 눈에 밟히고 신경이 쓰이는 즈음 형수의 말을 제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저를 애인이라도 해주시겠다는 뭐 그런 겁니까? 지금 아이고 참말로 나한테 지금 무슨 선택권이 있다고 능글거리기는 정말 괜찮다면 나야 뭐. 솔직히 말해 당연히 땡큐고 좋은 거지요. 뭘 더 망설여 뜸들이고 그래요. 말끝을 흐리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실은요. 자꾸 형수님 생각이 나서 아무 일에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면 더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도 동생이 문득 떠올라요. 괜히 혼자 웃다가도 괜히 혼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서로 마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밤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새벽 어스름이 10개 들이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또 생각나면 언제든 불러요. 돈 주고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냥 나한테 와요.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다시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아니 새벽까지도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였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참 묘하였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끌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후텁지근한 새벽 공기를 뚫고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얼굴이 붉어진 채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쑥스러움을 감추려 슬쩍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앙칼지면서도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잉 몰라. 정말 보고 싶어서 온 거 맞아요? 정말입니다. 혼자 있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 참 환장하겠네. 우리 서방님이라니. 세상에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세상 전부를 발 아래 내려놓은 듯한 숨막히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뭐랄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염이 넘쳐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딱 취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애인 해주는 겁니까? 흐흥 싫으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슬쩍 떠보듯이 말해보았습니다. 아니, 싫기는 뭐가 싫어. 할게. 당신 애인. 수줍은 듯 그러나 앙큼한 미소를 지으며 콧소리를 섞어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그녀는 저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새 장가를 가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혼자가 아닌 동안, 그리고 그녀가 곁에 있어주는 동안에는 그녀를 훌륭한 애인으로, 또 때로는 엄마처럼 푸근하고 따뜻한 존재로 아끼고 사랑할 생각입니다. 엄마뻘 애인이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기지 않습니까? 왜요? 나쁘지 않잖아요. 든든하고 기댈 곳도 있고. 그게 문제예요. 너무 좋으니까 괜히 겁이 나요. 그럼 내 손 놓지 마요. 어디 가지 않게. 세상에 이런 인연도 있는 법입니다. 앞으로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꽤나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낸 지도 벌써 2년하고도 석 달이나 흘렀습니다. 시간은 쏜살 같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답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읍내에서 꽤 이름을 날리는 건축업자였습니다. 한창 TV에서 캠핑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는데 마침 계곡 옆에 새로 생긴 초대형 캠핑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업자는 그 캠핑장의 사장이었고 계곡을 끼고 있는 이 땅을 다음 사업 확장을 위한 노른자위 땅으로 점찍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발로 굴러 들어온 듯한 거액을 제시하며 땅을 사겠다고 나섰고 그녀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대로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말에 그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뿌리 내리고 살아온 고향도 아니고 귀농하여 겨우 몇 년 살아온 낯선 동네였지만 그래도 그녀에게 이곳은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소중한 추억의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나 없이 이 촌구석에서 덩그러니 살 수 있겠어요? 짐을 싸는 둥 마는 둥 한숨만 푹푹 쉬던 그녀가 울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을 수는 있었습니다. 억지로 꾹꾹 눌러 참으면 어떻게든 되겠지요. 하지만 견디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응, 말해봐요. 괜찮아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없었던 가슴속 깊은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긴 시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듯하였습니다. 나도요, 정말로요. 우리 이제 어디 가서든 함께 있어요. 어디든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사실 그 존재는 그저 편안한 동네 아주머니, 때로는 푸근한 엄마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오랜 독수공방 생활에 지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일종의 도구 정도로만 여긴 것도 사실입니다.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났기에 공개 연애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서로에게 득이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쪽 자식들은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주변의 시선을 외면하며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만큼 간절한 마음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진짜 나 없이도 괜찮겠어요? 혼자 살 수 있겠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마치 제발 나 좀 붙잡아줘요 하고 애절하게 울부짖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나도 물어볼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 함께 살래요? 망설일 틈도 없이 가슴속 감정이 이끄는 대로 진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전혀 이성적인 끌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환한 미소가 꿈에 나타나 잠을 설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를 통해 비로소 남녀 간의 진정한 정과 사랑이 무엇인지 늦게나마 배우게 되었고 가슴 깊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전혀 후회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우리 집에서 이제부터 쭉 함께 살아요. 영원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흐흑 당연히 좋아요.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할게요. 죽을 때까지. 정말이죠? 나도 이제 진짜 믿어볼래요. 사랑이 나이를 이긴다는 걸. 앞으로의 사랑이, 결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불 보듯 뻔하고 온 동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에 억지로 사랑을 맞추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두 사람만의 인생, 두 사람만의 사랑을 마음껏 꽃 피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해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나의 영원한 반쪽.